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세를 따르는 추세헌터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이 왜 금을 이렇게 집요하게 모으고 있는지, 그리고 왜 달러를 덜 쓰려고 하는지, 나아가서 그게 왜 고려 아연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금 매입과 보유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체제에 대한 탈출 움직임이 뉴스에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이 무엇을 말하는지 숫자와 팩트로 함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금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셔야 됩니다. 자, 금은 오랫동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여 왔습니다. 화폐나 채권처럼 누군가 갚아야 하는 그런 채무가 있는 자산이 아니기에 정부가 막아버리거나 망가뜨리기가 어렵죠. 달러나 유로 등 기축통화는 정책 그리고 교역 제재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자, 러시아 사건을 보면 그렇죠. 금은 그보다 독립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외환 보유고를 다양화할 때 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전략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사진을 보시면요. 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중국의 공식적인 금 보유량은 약 2303톤이라고 합니다. 이건 전체 외환 보유고의 7.7%에 달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중앙은행입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이 PBOC라고 하는데 이 중국의 중앙은행이 금 보유액을 10개월 연속으로 증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네, 인민은행의 4분기 동안 논스톱 금 매입을 보면 금은 파편화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자산을 다각화하려는 중앙은행에게 핵심적인 전략적 자산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뉴스입니다. 뭐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중국 정부는 금 수입 그리고 수출 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지난달에 나온 뉴스고 최근에 이 조치는 서류 작업을 줄이고 수입 속도를 높여서 국경 간의 금 무역을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금값이 올라서 몇 톤 더 샀다 이 정도가 아니라 금 보유 그리고 금 유통 체계 자체를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금 가격은 올해 중앙은행의 매입, 지정학적인 긴장 고조, 미국 금리 인하 기대에 힘입어 거의 4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대체 중국이 이렇게 나서느냐? 그 이유 중 하나가 달러 중심 통화 체제에 대한 그 의존을 줄이려는 전략입니다. 탈달러죠. 쉽게 말해서 탈달러 하겠다는 건데 국제통화기금 보도에 따르면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늘리고 달러 비중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크게는 중국, 인도, 터키, 폴란드,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죠. 지금 다만 한국만은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금은 달러나 유로처럼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채무가 아닙니다. 제재나 동결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외환 보유고 일부가 동결된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한 거죠. 이런 경험이 여러 나라에 경각심을 주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금 보유를 확대하고 금 유통 그런 체계를 간소화하고 달러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이런 작업을 통해서 금융의 주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차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24년 들어서부터 급격하게 금을 축적하는 걸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지금 급증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제도적인 수요는 금의 장기적인 가격 재평가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중앙은행은 15년 연속 순매수자였다라고도 하죠. 자, 최근에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금 기반의 위안화 이런 같은 개념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으로 뒷받침하는 위안화. 자, 이거는 단순히 금을 많이 가진다는 개념을 넘어서 금을 자국 통화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개념으로 쓰겠다는 거고 달러 중심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자리매김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즉 중국이 금을 모으는 건요. 안전자산 확보 차원을 넘어서 금융체제 구조 변화의 한 축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금을 기반으로 한 이런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여러 나라 국가들에서도 추진 중이거든요.
자, 금 가격이 최근에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했습니다. 예컨대 1온스당 지금 4,2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뭐 올해만 40% 이상이 올랐는데 중국의 중앙은행 그리고 다른 중앙은행들의 연속 매입,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 이상 순매수하고 있고 24년부터 비중을 엄청나게 늘려준 그래프도 제가 방금 아까 보여드렸죠. 자, 이런 유통체계 강화와 맞물려서 이제 금 가격 급등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한 중국 내 금 리테일 소비, 이거는 좀 떨어졌지만 금괴나 금주화 형태의 투자 소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자, 즉 중국 내에서도 금이 취미나 선물이 아니라 금융 자산으로 이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거죠. 자, 10월 15일 기사입니다. 금은 미중 무역 긴장으로 처음으로 4,200달러를 돌파하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입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얘기가 나와줘야겠죠.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재련 회사입니다. 금은 고려아연의 부산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고려아연은 아연과 연 재련 과정에서 금, 은 등을 이제 부산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즉 금을 직접적으로 채굴을 하는 게 아니지만 이 정제 과정에서 함께 얻는 부가 수익원입니다. 금값이 오르면 제품 단가도 상승하고 추출된 금까지도 판매되어서 매출로 잡히게 되므로 국제 금 시세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매출 총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비용은 일정하나 판매가는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금 생산 단가는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값 상승, 이거는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는 직접적인 효과를 줍니다. 또한 재고로 보유 중인 금속, 이런 회계상 가치 평가도 상승하게 되면서 순자산 가치 BPS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주가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또는 조정받는다고 했을 때 PBR 자체가 내려가게 될 텐데, PBR이 뭐 1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까지 가정을 하게 된다면 이 고려아연에 대한 기업의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25년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은이 약 31%, 금이 약 15%에서 합산 약 46%가 이제 근-은 매출입니다. 고려아연. 지금 이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달러 중심의 외환보유고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그리고 중앙은행이 외환자산 포트폴리오의 금 비중을 높이면 달러 자산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자, 이런 변화가 장기적으로 금 가격 이걸 올려줄 수가 있고 고려아연의 매출과 영업이익률 자체도 올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러 대체가 쉽게 되는 건 절대 아니죠. 지난 100년간 달러의 약세에 대한 그런 우려는 계속해서 나왔던 거고, 그런 위기를 달러는 계속해서 넘겨줬습니다. 자, 달러 체제에는 아직 인프라 그리고 신뢰, 네트워크 우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역사가 너무나도 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금은 달러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수십 배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만 쌓으면 안전하다라는 인식은 너무 그렇게 단순화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균형 있게 좀 안전자산, 금과 달러를 보유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값 상승의 그 이면에는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오늘 영상에서 제가 깊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술적인 지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위해서 평균 10일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스윙 투자법이 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아낌없이 가진 정보 다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표시된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건 시스템적으로 설정된 눌림목 매수 타점인데요. 이 화살표 이후로 10일 안에 주가가 올라줍니다. 빠르면 뭐 3일 정도만 해도 8% 잡아주고, 그리고 4일 정도 만에 63%가 이렇게 올라주는데, 이 신호는 수식이나 지표 변수 또 색상 화살표 모양을 설정을 해서 차트에 표시가 되도록 만든 매수 신호 알고리즘입니다. 이 타점을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완전히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광고도 아니고 유료 신호도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사용 중인 실전 매수 알고리즘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신호 하나면
감이 아니라 이제 근거를 갖고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신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매수 신호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800만 원을 투자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국내 상위 0.1% 트레이더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한 매수 신호 알고리즘을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이 매수 신호는 10일 이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스윙 트레이딩 기법인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빨간 화살표로 신호가 뜹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정확하게 잡아주고 빠르면 하루 만에 그리고 늦어도 10일 이내에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수식은 10일 안에 수익은 난다 라는 스윙 트레이딩 기법인데 실제로 지금 한미 반도체의 차트를 예로 들어 볼게요. 9월 30일에 지금 매수 신호가 떴죠. 근데 제가 10월 1일 영상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차트를 주봉으로 봐서 지금 재상승 흐름이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다음날 주가가 불기둥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2일 기준으로 이렇게 불기둥 정확히 그려주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고요. 바로 9월 30일에 뜬 이 매수 신호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수 신호가 떴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술 보시면 9월 23일의 영상에서 제가 폭발 준비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주주들의 기다림을 시험하고 있고 앞으로 더 무조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근거가 자, 바로 매수 신호였습니다. 9월 23일에 이렇게 매수 신호가 우리 기술에서 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무조건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 이 신호는 매일 뜨는 게 아니라 특정 눌림목 타점이 딱 맞아 떨어질 때만 잡힙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자, 매도 타점은 제가 직접 문자로 공유 드리기 때문에 안심해 주시면 되고요. 매도나 손절 라인은 단체 연락처 제가 저장해서 한 번에 다 문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도 타점, 매수 타점 받냐. 제가 이번에 준비한 구독자 이벤트는 이 매수 신호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위에 보이는 이 번호로 구독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종목명 그리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100분에게만 무료로 드릴 거고요. 저도 매일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빨리 문자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회수가 뭐 1천회도 안 나오기 때문에 선착순 100분 채우려면 정말 꽤 오래 걸릴 겁니다. 1000분 중에서 거의 실제로 몇 분이나 주실지 모르겠지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굉장한 행운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매일 트레이딩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빨리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 위주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800만 원을 투자해서 구매한 신호입니다. 아까 보신 대로 구매 내역 보여드렸죠. 이번 이벤트가 아니면 아마 다시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